과연 금리와 집값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이는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하락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금리와 집값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높은 금리 시절에도 집값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음을 예시로 들면서 말이죠. 이처럼 금리와 집값은 팽팽하게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제 견해를 말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금리와 집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리는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금리가 낮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취득하시겠습니까? 대개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낮을 때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단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은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이 그랬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대폭 낮췄죠. 그러면서 사상 유례 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고 그로 인해서 돈은 은행이 아닌 자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부동산, 주식 어떻게 됐죠? 정말 큰 상승을 하게 됐죠. 특히 부동산은 전에는 볼 수 없던 패턴으로 지역과 종목 가리지 않고 그냥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2배 이상 오르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계집 빼고 다 올랐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 금리가 낮을 때는 더 많은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K씨가 있습니다. 주거 비용으로는 월 50만 원 지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월 300만 원 버는데 50만 원으로 주거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별로 큰 부담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이자가 3%일 때 2억 원을 대출을 하면 월 50만 원이 나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30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했을 때입니다. 월드금 균등 상환으로 하면 약 84만 원 정도가 나가요. 여기에서 이자가 1% 낮아졌어요. 그래서 연이자가 2%일 때 같은 돈 50만 원으로 3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연이자가 0.5% 더 낮아져서 1.5%가 됐을 때는 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은 대출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유동성은 인플레 해지를 위해 자산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금리라는 변수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값에 직접적인 요인을 미치는 요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느냐, 공급이 감소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거기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가 큰 틀에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학 공식처럼 금리가 하락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집값이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수요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인데 한국에서 집값을 움직이는 수요는 바로 이 투자 수요입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수요의 움직임에 정말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은 거래량으로 나타나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거래량이라는 지표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거래량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한 세월이 가기 때문에 이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공급을 살펴볼게요. 부동산에는 2가지의 공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들이 2, 3년 뒤에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아파트 주인들이 시장에 내놓는 물량입니다. 우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량을 확인할 때 보통은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짓는 그 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일 뿐이고 당장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기존 아파트 주인들이 시장에 내놓는 현재의 매도 물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집값은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및 정책 등은 이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